자, 이제 그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관련된 내용을 이게 계속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순열 조합 들어가기 전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어떤 거였죠? 합의 법칙은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따로따로 일어나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그런 거야. 서로 관련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합쳐주면 됐다. 그치? 그게 합의 법칙이야.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두 개 동시에 발생을 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 그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 됐다. 그죠? 자, 합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 생각해보자.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수를 이제 눈이 나올 건데 그 합이 6이 되거나 또는 뭐 8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6이 되는 경우하고 8이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약수 구하는 거. 약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이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3 더하기 1 곱하기 또 3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지수를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지수에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죠. 우리가 약수를 만들어내는 게,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를 나눠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소인수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2를 하나 따, 여기는 3을 하나 따, 그 다음에 두 개 곱해. 그럼 6이잖아요. 나눠 떨어질까? 안 나눠 떨어질까? 나눠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2하고 3을 얘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2가 여러 개 3개 곱해지고 3이 3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를 여기 곱해지는 개수만큼 곱하는 거 괜찮고 여기 3의 3승이니까 여기 3이 곱해져 있는 개수만큼 곱해져 있는 숫자는 괜찮다고요.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 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숫자들 다 이 수를 나눠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가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약수가 2가 한 번도 적용이 안 되는 곱해지지 않은 경우 한 번 곱해지는 경우, 두 번 곱해지는 경우, 세 번 곱해지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번 곱해지는 경우, 한 번 곱해지는 경우, 두 번 곱해지는 경우, 세 번 곱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이렇죠. 여기 해당되는 숫자는 이거는 2의 0승이 되니까 이거 1이죠. 그죠? 1. 이거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3의 0승, 그러니까 이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의 1승, 그리고 3의 2승, 그리고 3의 3승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경우죠. 4가지 경우. 이 경우 4가지 경우인데, 자, 2의 0승일 때 3의 0승이 하고 곱해질 수도 있고, 2의 0승이 3의 1승 하고 곱해질 수도 있고, 2의 0승이 3의 2승 하고 곱해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전부 요런 식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다 각각이 하나의 케이스들,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여기에서 이제 2에서 가능한 케이스하고 3에서 가능한 케이스를 곱해주는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16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순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순열은 뭡니까? 순열은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의 무엇이 있을 때, 즉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 가지고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게 순열입니다. 나열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숫자가 1에서부터 1, 2, 3 해서 n까지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n까지 숫자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칸이 있습니다. 칸이 쭉 있는데 이 칸이 몇 개가 있냐면 r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r개가 있어요. 여기 r은 지울게요. r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1에서부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 자리에 맞춰가지고 숫자를 넣어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n 가지죠? 왜? 아직 아무 숫자를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숫자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택할 때 중요한 거 여기 이제부터 뒤쪽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뭘 넣을 거냐면 여기 중복 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중복 없이. 즉 1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1을 선택 못 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2에서부터 n까지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n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예요. 여기 경우의 수를 여기다 써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의 경우의 수.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n-1이겠죠. n-1개겠죠. 왜? n개에서 한 개를 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요. n-2, n-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자릿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자릿수에 대한 거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숫자에다가. 이게 첫 번째 자릿수, 얘가 두 번째 자릿수, 얘가 세 번째 자릿수, 이게 네 번째 자릿수, 이게 r번째 자릿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 지금 각 자릿수에 가능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일 때 n, 두 번째 자리일 때 n-1, 세 번째 자리일 때 n-3, 네 번째 자리일 때 세 번째 n-2, 네 번째일 때 n-3 뭐냐면 경우의 수가 n에서 뭘 빼주냐면 자릿수에서 1을 빼준 숫자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r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r번째는 n-r-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n-r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각 자리에 있는 경우를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 자리에 숫자를 채워주는 거는 동시에 발생해야지 나열이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의 자릿수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 숫자들을 다 곱한 것 여기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 땡땡땡 그리고 곱하기. 자, 이렇게 다 곱한 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얘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P라는 이제 P 대문자를 쓰고 좌우에 총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열했는지를 좌우에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순열의 기호입니다. 그죠? 그러면 순열의 기호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n-3 곱하기 땡땡땡 그리고 n-r-1 다시 말하면 n-r 플러스 1을 곱해준 숫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n개에서 n개를 다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npn이 될 텐데요. 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계속 작아질 거고 곱하기 여기 n-r 플러스 1에다가 n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n-n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시는 어떤 표시예요? n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빼주고 끝에는 1까지, 그러니까 1씩 빼준 숫자를 곱해주는데 마지막에 1까지 곱해주는 거. 이거는 팩토리얼로 쓸 수 있죠.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pn이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n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봤던 게 뭐냐면 npr을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요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npr을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그리고 n-3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n-r 플러스 1입니다. 되겠죠. 이게 npr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양쪽에다 똑같이 어떤 걸 해주냐면 이런 걸 한번 해줘 볼게요. 요 녀석에다가 지금 n-r 플러스 1에 하나 빼주면 n-r이죠. 얘를 곱해주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빼준 걸 곱해주고 이걸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곱해주냐면 1이 될 때까지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좌변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좌변에도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n-r 부터 시작해가지고 곱하기 1까지 또 곱해주는 걸 똑같이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만큼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되고 좌변이 뭐가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팩토리얼 기호로 써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우변은 n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이면서 1까지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변이 뭐가 돼요? 우변은 이만큼이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n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n-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또 곱해 나가는 거는요. 이거는 n-r 팩토리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n-r 팩토 곱하기 npr은 n 팩토. 그러면 npr은 n-r 팩토 분의 n 팩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pr에 대해서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식이 잘 성립하기 위해서 꼭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np 0이 1이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째 0 팩토리 1이 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산이 순열 계산 시기로 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이거는 궁금한 사람은 1학년 때 1학년 교재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좋긴 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시는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12명이 있는데 학생 12명 중에서 어떤 학생 대표, 부대표 뽑는다. 그러면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 요거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한 학생들을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표, 부대표. 그러니까 첫 자리에 서는 학생이 대표가 되고 둘째 자리에 서는 학생이 부대표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12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이게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12, 경우의 수는 P 그리고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12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는 팩토리얼로 쓰지 않고요. 이 NPR에 이거 나열해 주는 거 있죠. n 곱하기부터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 주는 거. 근데 이거를 잘 보면 이래요. NPR의 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n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씩 빼준 숫자를 곱해 주는데 총 몇 개를 곱해 주냐면 r개를 곱해 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2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2 곱하기 11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이 12명 중에서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합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을 그대로 써놨죠? 이거는 두 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합을 아래쪽에다가 써볼게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열하고 시작 부분이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앞에 개자가 다 빠졌네요. 여기 n개에서 r개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n개에서 r개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 없이가 들어가요. 중복 없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 없이 여기서는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순열에 비해 가지고 더 간단해진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없이 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 대한 거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이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NPR로 나타냈죠. 얘는 NCR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열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조합에 대한 계산식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NPR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먼저 택해요. 그건 NCR이죠. 그런 다음에 택해진 r을 쭉 나열합니다. RPR이죠. r개를 선택한 r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RPR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그냥 R 팩토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PR은 알고 있으니까 NCR에 대한 식이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R 팩토로 NPR을 나누면 되고요. NPR도 팩토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R 팩토, 이거는 N-R이 분모로 들어오는 분수였죠. 그죠? N 팩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합의 식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NCR은 NCN-R라고 같다라는 거. 요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NCR은 자, N-1의 CR 더하기 N-1의 C의 R-1 요렇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것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 건가 하고 조합의 다른 성질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 1학년 때 했던 교재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는 이런 예시가 좋을 것 같네요. 자, 예시는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어떤 게 있냐면 햄버거 종류가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가 5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햄버거 종류 6가지, 음료 5가지 중에서 각각 햄버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고, 햄버거 종류 중에서 2가지 선택을 하고, 음료 이제 5가지 중에서 또 3가지를 선택하고 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햄버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종류를 선택하라는 거고, 음료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종류를 선택해 보라 라는 거고요. 그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선택이 이제 햄버거 선택한 다음에 음료 선택하는 부분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햄버거만 먹으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곱하기 곱의 법칙이 성립되죠.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 여기 5C3에 대한 부분 있죠. 요거를 5 빼기 3을 하면 숫자가 2라고 더 작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이 숫자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6C2 곱하기 5C2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아요. 되겠죠?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 때는 주로 요 방법을 많이 써요. 요 방법 숫자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자 2팩토리로 뭘 나눕니까? 6P2를 나누죠. 그리고 2팩토리로 5P2를 나눕니다. 그런데 6P, 5P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팩토리는 그냥 2죠. 그죠? 2. 그러면 6P는 어떻게 되냐면, 6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숫자를 쭉 일씩 빼주면서 곱해주는 건데, 총 몇 개를 곱해줘요? 2개를까지 곱해줘요. 왜? 오른쪽에 P, 오른쪽에 숫자가 2죠. 그죠? 6 곱하기 5. 곱하기, 다음에 2분의, 여기는 5 곱하기 4.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